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과 전쟁에 나올 만한 저의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전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뒤에 뒤늦게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 남편과 시댁에 정이 있는 대로 떨어져서 다시는 그들을 보고 싶지 않아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하고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전 남편과 이혼한 스토리는 정말이지 파란만장합니다. 전 남편과는 집안에서 선을 주선해서 만났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크게 하고 계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여자를 못 믿어하셨던 아버지는 딸보다는 남자에게 사업을 맡기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찾은 대안은 대릴 사위였어요. 전 남편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사업을 물려받을 만큼 믿음직한 사위감이었어요. 홀어머니가 어렵게 기른 아들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영민한 그를 아버지는 마음에 들어하셨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을 거라는 판단하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전 남편도 저도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직업이 공금을 횡령하면서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진요.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혈압 문제로 쓰러지시면서 회사는 난장판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시니 회사가 버티지를 못하더군요. 결국 아버지의 회사는 부도가 났고 제 친정은 쫄딱 망했습니다.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아버지의 빚을 갚았는데 그때부터 저는 시댁에서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리더군요. 특히 시어머니는 매번 저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남편에게 사기를 쳐서 결혼한 사기꾼이라면서 매번 저희 아버지를 비난하고 시댁의 돈을 혹시나 제가 빼돌리지는 않을까 매번 저를 감시하더군요. 이런 상황에서도 전 남편은 저를 지켜주거나 위로해주지 않고 어머니가 저를 구박하는 것을 방관하거나 은근히 동조하는 듯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친정 아버지가 주시는 용돈으로 생활을 했기에 전 남편에게 이제 생활비를 조금만 달라고 했다가 입은 옷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쫓겨난 적도 있어요. 그들이 살던 집, 그들이 타는 차, 그들이 나를 쫓아낼 때 앉아있던 소파 다 우리 아빠가 사준 것들인데요. 저는 그 집에서 사기꾼의 거지가 되어 있더군요. 그래도 남편만을 믿고 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본인이 사놓은 골드바가 없어졌다면서 저를 잡더군요. 분명히 제가 훔쳐갔다면서요. 너무 억울했는데 남편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와야겠다고요. 그렇게 위자료 한 푼 없이 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에 생리가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아이를 가진 것을 알면 자손에 대한 집착이 강한 시어머니는 아이만 빼앗아 가거나 아니면 아이를 빌미로 저까지 그 집에 다시 잡혀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아버지가 계시는 지방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들에게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계시는 요양원 근처에 집을 얻어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원두를 대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운영에 대해서 이런저런 도움을 받다가 정이 들었는데 그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이미 다른 남자의 아이를 품고 있었는데도요. 여자 혼자 사는 것도 힘들지만 아이가 아빠 없이 사는 거는 더 힘들 거예요. 내가 그 아이의 아빠가 되어줄게요. 그 사람은 그렇게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면서 거절을 했지만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어머니까지 카페에 데리고 와서 제 뱃속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소개하면서 결혼을 밀어붙이더군요. 전 남편은 제 조건만 보고 저를 선택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남편은 온전히 저만을 보고 선택해준 사람이었기에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그가 밀어붙이는 대로 했습니다. 전 남편의 아이는 그렇게 지금의 남편의 아이가 됐고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라는 사실은 저와 남편만 아는 비밀이었고 저도 가끔은 제 아이가 지금의 남편의 아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남편은 아이에게 참 잘했습니다. 아이는 남편과도 사이가 좋았지만 시어머니와는 더 사이가 좋았습니다. 남편의 어릴 때를 쏙 빼닮았다면서 시어머니는 제 아이를 싸고 돌았고 제 아이도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좋다고 할머니를 더 따랐으니까요. 그런 시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서
통해서 저도 성심껏 최선을 다해서 모셨어요. 어머니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했고, 그래서 어머니도 저를 더욱 예뻐해 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며느리를 예뻐할 수도 있구나. 정말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요양원에 누워 계신 아버지도 당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쓰레기 같은 놈을 만나서 고생을 하던 딸이 이제는 좋은 시댁과 남편을 만나서 사랑받으면서 사니 좋아하셨고, 앓던 병도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비밀은 없었습니다. 딱 남편과 저만 알고 있다고 생각한 아이의 출생의 비밀이 조금씩 새어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희가 살던 타운하우스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왔는데 다름 아닌 전 남편의 가족이었던 거예요. 전 남편도 결혼해서 부인이 있더군요. 얼마나 대단한 집딸과 결혼을 했는지 며느리에게 꼼짝도 못하는 전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하대하고 우습게 보더군요. 절대로 우리 며느리에게 너랑 내 아들이랑 결혼했었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럼 나도 네 시애미에게 내 아들과 결혼했었다고 말해버릴 거다. 참 능력도 없는 너 같은 년이 남자 하나 잘 만나서 좋은 곳에서 사는구나. 알고 보니 전 남편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었더라고요. 저는 결혼 전에 시어머니에게 한 번 이혼했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어머니는 제 이혼 전력을 탓했다가는 뱃속의 아이와 저를 다 잃을까봐 모든 것을 감싸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전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 이미 시댁에서 이혼한 거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제 시어머니는 누구하고는 달라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쪽하고 예전에 있었던 일 기억하기도 싫으니까 다시는 저에게 아는 척도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엄청 화내더라고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자기는 더 이상 제 시어머니도 아니고 동네에서 효부라고 소문난 저와는 다르게 본인의 며느리는 개 싸가지라서 더 약올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가 이웃집 여자인 줄 알고 전 시어머니와 대화하다가 저희 아이가 복숭아 알러지가 있다면서 누구를 닮아 그런 알러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해버린 거예요. 전 남편이 복숭아 알러지가 있었거든요. 여우 같은 전 시어머니가 저희 아이 나이를 물어보다가 저희의 혼전임신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제 아이가 본인의 핏줄임을 눈치채버린 거예요. 제가 그 집에서 쫓겨난 게 5년 전이었으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눈치챌 수밖에 없었겠죠. 전 시어머니는 모든 일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 아이의 머리를 뽑아가서 유전자 검사까지 했더라고요. 결과는 99%의 확률에 친자 일치가 나왔고 전 시어머니는 그걸로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행복이 깨질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니까 아이를 빼앗길 확률이 높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이 소송을 걸면 지금의 남편에서 전 남편에게로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이 갈 수 있다고요. 전 시어머니는 저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알고 보니 전 남편의 사업이 많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급히 많은 돈이 필요했나봐요. 남편은 그까지 돈 줘버리고 각서 받고 끝내자고 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 악독한 인간들에게 당하고 산 것도 모자라서 또 돈까지 뜯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이 도우신 건지 전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저희의 대화를 듣게 되고 그 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집 며느리는 재혼을 속인 것도 모자라서 아이까지 있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며 이혼을 하겠다고 펄펄 날뛰었습니다. 결국 그 며느리는 집을 나가더군요. 그러자 전 시어머니는 화살을 저한테로 돌려서 저에게 양육권을 빼앗겠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저 때문에 자기 아들이 이혼을 한다고요.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더니 저희 시어머니를 만나서 제 아이 친아빠가 본인의 아들이라고 폭로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반응이 의외였어요. 이미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더군요. 제가 이혼한 스토리까지는 모르셨고 그 사람들 이사 온 뒤에 어머니랑 한잔 한 적이 있는데 술김에 제가 울면서 빌었대요. 죄송하다고 펑펑 울면서 빌었대요.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지만 아이가 할머니를 너무 사랑했고 제가 워낙 어머니한테 잘해서 저와 아이를 내치기 힘드셨대요. 어머니도 저희를 너무 사랑하셨대요. 또 거짓말은 본인 아들이 한 거고 저는 끌려왔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이미 그때 덮고 가기로 마음을 먹으셨대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냐며 제 아이는 어머니의 손자라고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결국 전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희를 상대로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 소송을 시작했어요. 변호사가 어려운 소송이 될 거라고 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 편이 되어서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해서 많은 힘이 됐어요. 소송 중에 전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전 남편은 사기로 고소를 당하고 본인의 부인으로부터 결혼 사기로 또 고소를 당하는 등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전 남편은 저와의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전 남편의 변호사가 전 남편한테 법적으로 불리하다고 말했다네요. 현재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상황이 안 되니까 양육권을 찾아오기 힘들고 친권을 되찾아올 경우에는 오히려 저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자금난에 시달리던 전 남편은 소송을 포기하고 결국은 투자자들 때문에 구속돼서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아요. 전 시어머니는 저희 아이를 너무 보고 싶어 했지만 저는 앞으로도 절대 보여주지 않을 작정이에요. 이미 접근금지 신청을 했고 아이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전 시어머니는 아이에게 함부로 접근해서 안 된다는 판결도 받았어요. 전 시어머니는 지금도 가끔씩 문자로 저를 협박해요. 본인 아들의 인생이 저 때문에 망가졌다고요. 저는 이제 그런 말에 휘둘리지는 않지만 가끔 제 아들을 데리고 본인 아들 면회 가겠다고 요구하는 걸 보면 제정신이 아닌 듯한 생각도 드네요. 벌써 치매가 왔나 싶어요. 저는 그 인간들은 싹 다 잊고 핏줄보다 더 깊은 인연으로 제 아이를 사랑해주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죽을 때까지 사랑으로 은혜를 갚아가면서 잘 살려고 합니다.